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도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5도로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내외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최고 29도 안팎 예상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높아져 30도를 넘나들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기온 오름세 이어지며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매우 뜨겁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 주춤하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 계속해서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고요. 내일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지난 50년간 석유나 가스 발견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흐지부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석유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지켜볼 일입니다. 박서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둔덕 앞에서 새빨간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 2017년 포항 도심지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천연 메탄가스에 불을 붙인 이후 7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순도 메탄가스로 판명됐지만 경제성이 없어 불의 정원이라는 공언으로만 남았습니다. 앞서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영일만에서 원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차례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가 달랐던 만큼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도 포항 시민들은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든가 그런 게 좀 더 나와야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직은 눈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추산치와 함께 시추 계획까지 발표하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또 우리나라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포항 발전에 있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된 곳 인근의 바다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 인근의 바다에서 실질적인 탐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을 모항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저 자원을 탐사할 연구선 탐해 3호가 영일만항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움직이는 지질연구소라 불리는 탐해 3호의 취향식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건조돼 지금까지 시험 운항을 거쳐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인도된 탐해 3호입니다. 최첨단 탐사 연구장비 35종을 운영해 바다 위 최첨단 연구소로 불립니다. 총 사업비 1,678억 원을 들여 만든 탐해 3호는 지난 27년간 활동하고 퇴역한 탐해 2호의 바통을 이어받아 해저자원 탐사라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평양과 같은 공해에 우리가 탐사를 수행해서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데 좀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트리머 장비를 이용해 지하에서 되돌아오는 파를 측정하면 엑스레이로 인체를 보듯 해저 지형을 6km까지 3D 영상으로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진 연구는 물론 국내 대륙붕의 석유 가스 자원 탐사, 전 세계 해저 자원 공동 탐사 등 범위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세계 수준에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탐해 3호를 활용하고자 해외에서도 많은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해저자원 탐사에 필요한 수중 로봇 등 관련 산업의 동방성장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수중건설 로봇 실증센터 또 해양 R&D 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미국 지질조사소가 공동 탐사를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탐해 3호는 얼음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설계돼
극지방까지 탐사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 주말 영일대수욕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불꽃 드론 1000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밤하늘에 정교한 불꽃 그림을 그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3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해 보시죠. 이규설 기자입니다. 총천연색 불꽃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일만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 1000대가 군무를 펼치는 불빛 드론쇼가 함께 펼쳐져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상생의 손, 포스코 용광로, 거대한 용까지 1000대의 불꽃 드론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늘을 캔버스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불꽃도 예뻤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 해서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글자가 나온다면서 불꽃으로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Oh, it was so much fun. We loved watching all of the different shows. It was great. It was so incredible, like so much better than we've ever seen. The drone show was amazing. 메인 행사가 열린 지난 토요일 밤에는 영국과 호주, 중국 팀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불꽃 튀기는 불꽃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우승의 영예는 중국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서 불빛 축제가 처음이라서 진짜 재밌고 진짜 이뻤어요. 이 밖에도 포항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한 판타스틱 포항거리 퍼레이드와 미 해병 군악대 공연, 불도깨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 내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행사가 열린 6월 1일 토요일 밤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요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안전선을 뚫고 들어가는가 하면 불꽃을 쏘는 1시간 동안 행사장 인근에선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및 정비와 문무대왕릉 성역화, 보문 관광단지 리뉴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예정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막바지 유치 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60여 명의 청년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역에서 창농하는 등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올해도 스마트팜 농업을 배울 청년 52명을 모집합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커다란 스마트팜 시설 안에 5천여 개의 오이 모종이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어 상품성 좋은 오이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농촌 지도사로 일했던 김동현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고향인 상주에 내려와 스마트팜 농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청년 지원 업무를 맡으며 스마트팜 창농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노는 땅은 많아질 거고 그 노는 땅에서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립을 해서 이런 온실을 짓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인천에서 내려온 유호근 씨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과정을 모두 수료한 뒤 지난해 이곳에서 스마트팜을 임대해 토마토 창농에 도전했습니다. 상품성 좋은 건 경매로 팔고 흠이 난 농산물은 따로 소셜미디어에 싸게 올리는 등 판로도 개척해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달에 오이를 한번 심고 10월에 이제 토마토를 심어서 지금 이제 현재 5월 말까지 왔는데 들어가는 이제 운영 자금 다 빼고 7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은 현재까지 모두 166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창농에 도전해 상주를 비롯한 농촌에 정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교육생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스마트 농업 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해 청년농 정착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저희 60% 이상인 분들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저희 지역에 창농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이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올해도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이른바 한우법 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가운데 한우 비유구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43만 원씩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 비유구 한 마리당 순수익은 2021년 29만 2천 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68만 9천 원,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2만 6천 원으로 1년 새 손실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번식우도 마리당 순손실이 2022년 40만 9천 원에서 2023년에는 127만 6천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손실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겨누는 각종 특검법 발의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서로 차지하겠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대결 정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내걸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파헤치자며 김정숙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솔직히 이런 이제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특검 전국으로 개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는 7일 구성을 끝내야 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를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개 상임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만하게 협상하면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분하지만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대구 경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최근 물꼬를 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특검 전국으로 문을 연 뒤 이젠 자리 싸움에 들어간 국회를 향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군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행복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배가한 3명으로 구성된 행복 기동대는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활동도 펼칩니다. 전국적으로 과수 화상병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안동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지는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사과 농가로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와 함께 정밀 예찰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작업 시 철저한 소독과 농작업자 관리가 중요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5도로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내외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9도 안팎 예상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높아져 30도를 넘나들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기온 오름세 이어지며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뜨겁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 주춤하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고요. 봉화는 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는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이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